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통계청에서 제공한 1인 가구 기준 정신병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2배에서 3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울증이나 아니면 신경정신 이런 NP 성향 보이는 분들이 좀 원래 예전부터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 좀 이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 여자분들 중에 이제 좀 멘탈적으로 좀 힘드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자분들이 요즘에 제대로 갈치비를 못 짜는 분들이 뭐 남자도 있겠지만 여자분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 보통 사람이 우울해지고 힘든 경우는 뭐 내가 딱히 뭔가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미래가 불안해서 그래요. 미래가 불안하면 지금 내가 뭔가 돈 쓰는 것들, 뭔가 사치 부리는 것들을 멈춰야 돼. 근데 약간 지금 어떠냐 하면 미래가 불안하니까 약간 대대로 대란식으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오면 더 불안해져. 쓰나미처럼.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다 느끼면 일을 하면서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을 메꿔야 돼요. 난 요즘 여자분들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고 현대사회에 좀 전투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가리고 굉장히 많이 약하고요. 굉장히 과한 의존을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면 여자한테 뭔가 손을 내민다거나 도와주는 것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져. 그래서 여자분들은 원래부터 약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약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한 것 같아. 훈련해야 돼, 훈련을. 언제까지 남자들이 뒤 봐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부모님들이 내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부모님들 나이 먹고 남자들도 이제는 뭐 옛날처럼 막 그렇게 여자를 떠받들고 산다거나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거 알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진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 살 길을 마련해야 돼. 누구한테 기대고 의존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강해져가지고 누구한테 손을 벌리지 않겠다. 내 미래는 내가 대비하겠다. 내가 아까인 잘하겠다.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1인분 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 안 바꾸면 앞으로 정신병력은 더 심해져요. 미래는 답이 없어지고 미래 답이 없어지면 정신과에서 주는 약 없으면 못 살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 여성 지원은 불가능할 거라 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점점 노인의 힘이 강해집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투표인데요. 정치인들은 표를 받아야 당선이 되니 당선되기 위해 세금을 내는 노동자와 노인의 말을 들어줄 겁니다. 만약 1인 가구 여성 지원한다고 노인들 복지 줄인다는 프레임 씌워지는 순간 그 정치인은 정치 인생 끝난다고 봐야 합니다. 그 순간 노인 플러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상으로만 봐도 불가능합니다. 출산율이 저조하고 노동자가 줄어드니 거치는 세금도 줄어드는데 노인 복지를 위해 써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결국 젊은 노동자를 갈려나갑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까 이거 썰 풀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뭐 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가능하다고 봅시다. 뭐 지원해준다고요. 얼마 정도 지원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복지 지원을 많이 풀 수 없습니다.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팔다리 멀쩡하고 건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을 생각 어렵다고 도와줘야 된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여자분들이 약하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자들 능력이 없다는 게 원래부터 능력이 없는 게 자기들 능력을 안 살린 거예요, 이거는. 아마 여자분들 중에 좀 힘든 분들은 이 여성 가구 지원에 동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좋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이용하는 겁니다.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웬만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분들 만약에 1인 가구 살아가는데 힘들잖아. 그럼 남자가 하는 일 뛰어들어야 돼요. 제가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제부터 여자로서 대우받겠다. 존중받겠다. 배려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데 있으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자꾸 서비스 사무직만 할 게 아니라 그냥 여자로서 그냥 있잖아요. 한번 내가 뛰어들 만한 데는 다 뛰어들어야 돼. 가리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근데 자꾸 가리다 보니까 자기들이 힘들어지는데 힘든 건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어려워지고,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살긴 살아야 되는데 지원은 받아야겠고, 이러니까 이 1인 가구 여성 지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1인 가구로 사시는 분들은 이거 지원 받는 걸 찬성하겠지만, 1인 가구가 아닌 사람들, 1인 가구 남성이거나 그 외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사실 다 안 좋게 봅니다. 싹 다. 같은 여자라고 하더라도 결혼하신 여자분들이 이거 좋게 볼까요? 결혼하신 여자분들은? 아니면 할머니도 이거 좋게 볼까? 이거 좋게 보는 사람이 없어. 그 누구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1인 가구 여성 지원을 받게 되면 공공의적이 되는 거예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돈 몇 푼 받겠다고 여기에 있잖아요. 동조하고 하게 되면 이 사회적인 프레임이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여자분들이 이걸 몰라. 여자분들이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뭔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특히 뭔가 비정상적인 것을 내가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엄청 심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받는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 생각하지 않아. 뭔가 여자분들이 비정상으로 뭔가 행동하고 받았던 것들은 부작용이 다 있었어요. 여성 할당제도 부작용이 심했잖아. 엄청 심해가지고 기업들이 이제는 앞으로 여직원들 채용할 때 꼼꼼하게 따져보고 웬만하면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여자분들 그거 생각해야 돼. 1인 가구 여성 지원 자체가 뭔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게 1인 가구 여성 지원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 빈곤이 높으니까 생기는 건데, 빈곤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되잖아. 빈곤이 생기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뭔가 커리어를 쌓는다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돈에 비해서 돈을 흥청만져 썼다거나, 이겁니다. 아니면 결혼을 못했다거나. 결국 이거는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 본인한테 문제가 있어 본인이 문제점 보완을 해가지고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있잖아요. 20대 30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못 살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1인 가구 여성만 힘듭니까? 1인 가구 남성도 힘들고요. 편부모 가정도 많고 장애 가정도 많고 힘든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런 지원을 받게 되면 정작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자기들만 입이고 나머지 사람들 입은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노인민군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OECD 부동의 1등이죠. 노인들 중에 편히 쉬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 오는 날씨, 이 날씨에도 파지 죽겠다고 나오신 분도 있어요. 비옷 입고. 그리고 노인분들은 뭐 지원을 받을 만한 명분이 있는 게, 그분들은 그래도 결혼했거든.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나 나라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어.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복지를 바라려면 사회적 명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 복지를 받아야 되는 이유나 조건이 필요한데, 그냥 내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받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어려우면 자기가 일을 더 열심히 한다거나 돈을 아껴 쓴다거나 내한테 이런 빈곤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한다거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준비를 자기 스스로 못했으니까 지원해달라고 하는 건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남자 여자는 간에 자기 인생에 뭔가 실패하고 금전적 문제가 있는 거는 순전히 본인 책임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여자가 1인 가구로서 금전적으로 어려운 거는 여자의 책임이 큽니다. 나라의 책임보다. 이거 나라의 책임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겨요. 그러면 그만큼 본인이 메타인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지원해주면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1인 가구 여성 지원을 만약에 해주게 되면 어느 고용주가 좋아할까? 어느 회사의 오너들이 좋아할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만약에 1인 가구 여성 지원이 만약에 받게 된다면, 만약에 회사나 조직사회에서 1인 가구 여성 지원을 받는 직원을 과연 어떻게 볼까? 어떻게 대우할까?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좋게 볼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성 가구 1인 지원한다고 해서 얼마나 줄까요? 우리나라가 퍼주는 거 맞습니까? 마음껏 퍼주는 거 봤어요? 그냥 깨작깨작 주는 건 잘하잖아요.
그 얼마 안 되는 돈 받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내가 일도 못 할 수 있는 거야. 프레임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자분들. 만약에 이거 지원받겠다고 있잖아요. 손 내미는 순간, 이거 딱 돈 몇 푼 받는 순간 나는 1인 가구 지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1인 가구 지원 받는 사람이 되면 조직사회에서 나를 달가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일한 남자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1인 가구 여성 지원이 어떻게 생각하냐. 개업을 봅니다. 아니면 뭐 일하는 사장님이나 장사하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만약에 1인 가구 여성 지원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나 그 사람 안 뽑을 거다. 나 앞으로 1인 가구 지원한 사람 절대 안 뽑을 거다. 아니 그 사람들이 뭐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세금도 많이 세지는데 자영업자 가뜩이나 세금 부담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나라에 불만이 많은데 그 사람들 때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하고 세금 다 올라갈 거 아니냐. 나한테 객관적으로 손해인데 그 사람도 뽑아가지고 뭐 일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좋자고 뽑냐. 이렇게 나옵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가뜩이나 인건비도 올라가지고 알바생 적게 써야 되는 마당인데 사람 줄여야 되는 마당인데 그냥 안 쓰고 말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진짜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일종의 주운글씨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근데 여자분들이 이걸 굉장히 몰라. 시야가 좁다 보니까. 그냥 돈 받으면 장땡이 생각하는데 그건 본인들 생각이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여자분들 고용하는 사람들 고용진 다 남자예요. 그리고 그분들 다 결혼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용주나 사장분들은 자본주의 빠삭합니다. 가뜩이나 여자분들이 고용 안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지원을 받게 되면 고용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여성 지원금 받고 사세요. 그냥. 우린 해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돈 몇 푼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공공의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에.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일반 남자들은 이제 1인 가구 여성 지원 받는 사람은 절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자도 보지도 않을 거야. 사귀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결혼 배우자라도 보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결혼한 여자들도 띠거운 표정을 볼 겁니다. 쟤네들 때문에 내가 세금 더 많이 낸다고. 가뜩이나 요즘에 물가도 올라서 살기 힘든데 저 사람들 먹여 살린다고 가뜩이나 가정 꾸리기 힘든데 세금보다 많아졌다고. 같은 여자로 좋아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아무리 1인 가구 여자가 많아졌다 하더라도 결혼하신 분들이 저들 많습니다. 여자들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미혼자가 많을까? 기혼자가 많을까? 기혼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그분들 과연 동조해줄까요? 받아줄까? 억지스럽게 자녀 키우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 과연 그거 똑같은 여자 입장으로 봐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 같은 회사를 하더라도 여직원들이 많이 지원 받으면 나 저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다 안 좋게 볼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일종의 뭔가 프레임이자 좋은 글씨가 된다니까요. 지울 수 없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런 거 지원받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뭔가 기술을 피운다거나 아니면 돈을 아낀다거나 아니면 뭔가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어떤 일에 도전하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안 받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나라에서 주는 돈은 검은 돈입니다. 여자분 잘 들으세요. 이건 여자분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분 잘 들으세요. 여자분 뭔가 착각을 하는데 나라에서 주는 복지는요 멀쩡한 상태에서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나라에서 주는 돈 검은 돈이에요. 검은 돈. 이 돈 받으면요 정상적인 내가 또 보통 사람의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돈 받아도 난 똑같은 사람 인정해주겠지, 똑같은 대우 받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본인의 생각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뭔가 내가 복지 같은 거 받을 생각, 돈 받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내가 나라에 돈을 받겠다는 것은 약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약자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절대로 일반 사람들은 본인 같은 사람을 동등하다 보지 않습니다. 그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이런 제도에 대한 부작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비정상적인 제도를 뭔가 이제 제도화 시켜버리면 사회적인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그동안 여자분들 비정상적인 제도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뭔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이상해졌어. 말도 안 되게 이상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더라도 있잖아요. 순리대로 정상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일을 하고 사셔야 돼. 돈을 벌고 사셔야 돼. 그리고 뭔가 남한테 손을 벌리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각자 도생. 내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한다. 내 스스로 누군가한테 기대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